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53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급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죠. 그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컷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하고 있죠. 어젯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높인 요인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연준 데일리 총재의 발언, 그죠? 다음번에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는 이런 발언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어젯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높이기도 했고, 메파 쿠글러 FOMC 위원이 사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것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데 한몫을 했죠. 하여튼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의 급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죠? 나스닥보다는 러셀 지수가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면은 러셀 지수는 비리비리비리 하고요. 금리가 좀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러셀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어쨌든 어젯밤은 이런 금리 요소, 어떤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긴 한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일단 이걸 표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는 건 근데 사실 그냥 추세의 힘이죠. 투기적인 요인이죠. 그죠?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찔끔찔끔 지금 올라가고 있었고 워낙 힘이 좀 강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윈도우 드레싱 종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지금 처음으로 크게 쿵 하고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한번 쿵 하고 빠지니까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몰린 것이 사실상 실질적인 시장 상승의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업 실적입니다. 그죠?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의 매수세를 좀 유발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기업 실적과 이런 투기적인 측면이 사실상 이 미국 증시 혹은 세계 증시 상승의 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크로적인 변수는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언론에 한 번씩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주식시장 상승 하락의 이유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매크로적인 변수를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변수에 별로 관심이 없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지난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매크로적인 변수에 이 관심이 주식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탐욕에 좀 시장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런 투기적인 측면과 기업의 실적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이제 팔란티어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급등을 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한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은 이 특별히 빅테크와 반도체 나스닥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오른 것을 딱 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진하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없긴 한데 지난주에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집중이 돼 있어서 이번 주는 중요한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보긴 보셔야 되겠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 금요일날 밤 발표된 고용 충격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지표의 어떤 움직임이 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시킬 거냐 약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사실 그냥 예상에 부합하는 게 이런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는 게 사실상 주식시장에는 가장 우호적이긴 합니다. 지금 갑자기 눈치 없이 너무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은 또 그것도 또 부담이 좀 될 거고요. 너무 안 좋게 나와도 당연히 부담이 될 거고 적당히 예상에 부합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긴 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지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이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잔잔한 우려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이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이 서비스업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단서를 주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만 좀 이어가 보자면요. 나스닥 먼저 볼까요? 나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그 금요일 날의 급락을 거의 극복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하루만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둘 다 사실상 이제 조정이 끝난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 목요일 날 하락하고 금요일 날 하락하고 7월 31일 날 하락하고 8월 1일 날 하락을 하면서 이 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타났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밤까지는 한 번 더 좀 보자고요.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아니면은 그 급락했던 그 시가 요런 자리를 극복하는지 요거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S&P 지수인데 그 8월 1일 급락했었죠. 그죠? 8월 1일에 시가를 극복하는지 여부 혹은 5일선으로 오늘 밤도 돌파 한착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도 5일선을 이렇게 돌파 한착을 해주면은 사실상 이제 조정은 끝났다라고 좀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어젯밤에 급등 한 방으로는 완전히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사실 5일선을 넘어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일 하락을 금요일날에 시가를 완전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일단 한번 보자고요. 오늘 밤에 나스닥이나 S&P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음봉을 딱 뿜어내 버리면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필요하다. 오늘 밤에 분위기 좋으면은 사실상 짧게 2거래일간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뭐 이런 것들 조금 좀 보자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45를 왕창 붕괴시켜서 어제 종가는 42점 얼마였죠. 그죠? 변동성 추종하는 ETF 42점 얼마가 종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정적으로 좀 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혼조한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하루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변동성이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은 조금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건 언제? 변동성이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여기 이 지지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될 때가 이제 진짜 시장이 완전히 룰루랄라 안정적으로 변하는 순간일 겁니다. 아직은 조금 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 구간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그죠? 단기 바닥 만들었고 단기 고점이 일단 나오는 듯한 모습이니까 요 안에서 지금 놀겠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요 안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주식시장은 조금 불안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매우 중요한 고비이긴 합니다. 변동성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전저점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확실하게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주식시장은 많이 안정될 수 있다. 추세적으로 걱정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그죠? 엔비디아 같은 것도 뭐 차트의 흠집도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언제든 급등 가능성이 열려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선 요게 좀 중요한데 빨간색 선을 결과적으로 어쨌든 안착을 시키고 있고 이 자리만 완전히 빨간색 선 위에서 놀게 된다면 이제 급등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급등락 이런 게 언제든 좀 가능하긴 한데 엔비디아 이런 걸 보시면은 하여튼 지난 금요일의 급락이 오히려 이 급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히려 급등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거 여전히 사실 이제 여기서 오르면 좀 많이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만약 얘가 더 급등을 한다라면 약간 오버슈팅이지 않겠냐 싶긴 한데 아무튼 이제 급등 가능성 같은 걸 좀 계속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보시면은 분명히 엔비디아는 좋지만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힘이 조금씩 그죠? 지난번 이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번 여기서 한번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서 이렇게 N자로 빠져버리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타격을 입고 지금 이제 상승이 이제 둔화가 된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이 자리를 넘어서서 레벨업 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여기서 또 지금 여기서 또 지금 쌍고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붕괴시키면 장기 추세가 이제 완전 혼조한 쪽으로 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장기적인 건강이 좀 악화된 친구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엔비디아가 강해도 그죠? 좀 분명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당장은 그죠? 일단은 올해 여러 번 한 4번에 걸쳐서 일단 바닥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5일인데 올해 8개월 동안 올해 7개월간 일단 4번의 바닥은 확인을 한 셈이라서 올해는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일단 별일 없이 채권 시장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지금은 혼조한 그런 구간인데 근데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좀 남아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혼조한 구간이라 특별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다. 참 JP모건의 다이먼 사장님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8%를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올해 7월 8월까지 봤을 때 요렇게 이 바닥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다면은 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JP모건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8%로 가는 거는 일단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그렇게 크게 치솟는다라는 가능성이 일단 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7개월, 8개월 동안 일단 바닥을 지키고 있어서 당장 얘가 이렇게 자빠진다라는 그런 의지는 안 보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금리는 안정적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 지표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금리나 기대감이 강화가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는 이미 좀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5일선 보자고요. 일단 5일선 위에 3거래일째 올라와 있긴 한데 일단은 어딘가를 좀 잘 못 넘고 있어갖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라면 심각하게 이제 그죠? 하락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달러 강세로 일단 전환은 됐다라는 생각 그대로 일단 유지합니다.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원자재들 답답한 그런 흐름들 좀 보이고 있고 어제 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좀 전에 미국 증시 말씀드렸던 거 하고 비슷해요. 사실상 이제 심증상으로는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증상으로는 이제 바닥 나왔다. 심증상으로는 일단 조정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루만 좀 더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가 둘 다 5일선을 안착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 8월 1일 급락의 충격을 이 정도면 사실 다 극복하긴 한 겁니다. 음봉을 완전 극복한 상황이라 이 정도면 일단 다 극복을 하긴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의 움직임이 또 속임수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을 하자고요. 내일도 한국 증시가 이래저래 해서 5일선을 돌파 한착을 하면은 내일도 5일선을 지켜주면은 일단 더 이상 안 빠진다. 이제 바닥 나왔다라고 생각을 또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도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 그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는 풋옵션 관점에서 봐도 그래요. 풋옵션이 지금 이제 지난 7월 31일 날 이렇게 양봉 하나 만들고 반등 한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전저점이 된 거죠. 전저점 자리 깨고 얘가 내려가야죠. 그래야 또 시장이 안정되는 거죠. 그죠? 풋옵션이 빨리빨리 죽어야 시장이 또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풋옵션이 뭐 살아난다는 그런 신호는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뭐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거 계속 되고 있죠, 그죠? 다만 속도는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조금 느리긴 합니다. 이런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그 오늘 뭐 한국 증시는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는 좋았는데, 하여튼 그죠? 오늘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참 요게 참 사이트가 괜찮더라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어땠는지 뭐 이래저래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한눈에 잘 보여주는 뭐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kospd.com이네요. 그죠? 여기 한 번씩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뭐 금리나 미국 금리나 기대감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유동성 뭐 그런 거에 민감한 뭐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에 민감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평상시에 비리비리하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하여튼 시장을 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주도주들이 지금 뭐 심각하게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지난 금요일 날에 분명히 한국 증시는 타격을 한번 받긴 받았는데, 이 어제 오늘 굉장히 좀 잘 회복을 하면서 주도주들도 잘 버티고 있고, 평상시 좀 소외되던 뭐 그런 친구들도 평상시에 소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뭐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뭐 움직이고 있고, 이래서 한국 증시는 현재 분위기가 매우 뭐 좋긴 하죠. 하여튼 다들 돌아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안 그제 역배열이었던 뭐 2차 전지 친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주도주가 죽은 것도 아니고, 소외되던 친구들도 상승하고 주도주는 그 주도주대로 살아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 갖고, 뭐 한국 증시는 지금 뭐 양날개를 달고 날개 두 개를 달고 지금 날아가는 뭐 약간 아직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하게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이건 에코프로 BM이에요. 오늘 뭐 15% 올랐다라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58만원, 뭐 60만원 하던 종목이 8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지난번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급등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이제 물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23년부터 시작한 뭐 몇 년간의 이런 장기적인 어떤 뭐 이런 하락을 뭐 끝내는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서야 막 시동을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이제서야 뭐 바닥 확인이 좀 끝나고 이제서야 한 번 시세가 나는 정도라서, 어쨌든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이런 이평선들이 지난 급락의 영향으로 이평선들이 굉장히 배열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지난 하락의 여파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뭐 너무 좋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출렁출렁 거려야 되고, 아직까지 좀 더 힘든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종목 매수하는 게 좋죠. 뭐 물론 이제 뭐 이런 종목을 사면은 뭐 어떤 뭐 아예 뭐 상승에 초입해서 뭐 매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 상승의 초입이 아니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거라면은 그죠? 굉장히 또 타격이 또 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데서 뭐 지금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냐 마냐 이제 이런 걸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미 잘 올라가고 있는 강한 친구들을 자꾸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가을 뭐 주식시장의 가을 이런 표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바람이 일단 한 번은 불었기 때문에 이 온기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계속 이제 좀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보시면, 물론 이제 지금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보시면 굉장히 강하다고요. 엄청나게 강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2배 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팝니다. 기간 조정 중이에요. 물론 여기서 삐끗하면 아래쪽으로 왕창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도 안 팔아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위험 신호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정배열 종목하고, 그죠? 그 좀 전에 보여드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BM 오늘 15% 올랐지만은 이 종목의 힘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건강이 떨어지는 종목이죠. 별로 건강하지 않은 종목이죠. 그죠? 기왕이면 건강한 종목에 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요게 좀 정석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하여튼 낙폭을 빨리빨리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을 빨리빨리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조금 더 확인은 공통적으로 다 뭐 비슷하게 움직여서 어쨌든 하루 정도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긴 합니다. 거의 조정이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밤까지만 좀 미국 증시 좀 잘 확인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국 증시 같은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벌써 사실상 이제 직전 고점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은 답답한 박스권에 갇힐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아래쪽으로 당장 빠질 생각은 좀 없다, 요런 겁니다. 중국 증시도 뭐 굉장히 강하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빠지는 거는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